부족이다 이렇게 봐도 괜찮은 걸까요 이거를? 전술이 좀 부족했다. 예, 해설에서도 대놓고 하나원큐 가드들이 엔트리 패스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제가 옛날부터 기억하시지만 옛날부터 신한 했을 때부터 제가 양인영 선수를 좀 주목을 했잖아요. 그때는 뭐 지금처럼 뭐 수비에서 돋보이거나 뭐 이런 선수는 아니었어요 사실은. 아 왜냐면 그때는 그냥 저도 솔직히 그때 양인영 선수를 아 저렇게 그냥 후보로 몇 년 뛰다가 말겠지 그냥 이 생각을 했습니다. 예, 지금 와서 참 미안한 말이지만 그때는 그랬었어요. 예. 그때는 뭐 신한의 퓨처스나 뭐 박진작급 이 정도나 진 주도적으로 나서는 그런 선수였지 뭐 1군에서는 별거 아니었고요. 예. 활약이 없었죠 사실. 별거 아니라기보다는 그냥 좀 1군에 거의 뛰지도 못하고 그냥 뛰어도 별다른 그렇게 존재감이 그때 없었던. 김태현 선수도 있었는데 김태현 선수도 그 팀에서 주목을 못 받아서 제가 이런 선수 됐다고 그랬을 정도였는데 김태현 선수. 아니 양인영 선수에 뭐를 주목했냐? 일단 포스트에서 공을 받는 자세가 좋습니다. 아 자세가 좋다. 뭐냐면 어떤 걸 그걸 주목하셨던 건가요? 예 자세가 좋다. 포스트에서 공을 잡으려면 예. 공이 들어왔으니 면적을 넓혀줘야 돼요. 팔을 저한테 한번 걸쳐보시겠어요? 이렇게? 수비가 당연히 이 정도 걸쳐가지고 여기에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만큼 넓혀줘야 돼요. 팔이 길잖아요 또 양인영 선수가. 이게 공을 받는 면적을 넓혀주고 수비한테서는 팔이 멀게 그리고 패스한테서는 가깝게 손을 이렇게 붙여줘야 되는데 이걸 양인영 선수가 그때 20대 포스트 자원 중에는 제일 잘했고요. 지금 누가 뭐 얘한테 공도 못 준다 어쩐다 까이는 파스터너 가드를 둔 사람이 박지수 선수? 이거 심성경 선수가 옛날에 많이 까였었죠 이것 때문에. 아 그 공을 잘 못 준다 그래서. 그리고 김태현 선수한테도 공이 안 들어간다고 뭐 김태현 선수가 뭐 왕따니 뭐 이런 얘기 일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 그 엔트리 패스가 어려운 거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이 이하은 선수가 그렇거든요. 뭐냐면 박지수 선수한테 공을 못 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이러고 있으면 되게 쉽다고 생각하잖아요. 제일 어려워요. 어떤 게? 물론 박지수 선수가 190 넘는 장신이지만 180 넘는 그 상대 센터가 앞에서 디나이를 서면요 이게 들어봐야 여기 공 하나 들어올 공간밖에 안 빕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정확하게 여겨야 돼요. 더 위로도 안 돼요. 더 옆으로 안 돼요. 팔을 이렇게 내리면은 손이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정확하게 여기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면 앞에 180 몇 정도 되는 상대 수비가 있다면 충분히 점프 커트가 가능해요. 이렇게 잡아주면 안 되고 이렇게 주면은 줄 수 있어도 웬만하면 주면 안 되는 거 바로 골밑 오후가 아니면 그런 건데 이거를 생각 못하고 무조건 신성 선수만 비난하는 경우도 있었고 김현희 선수는 손이 너무 뒤로 가 있어요. 누구 어떤 김하나 선수? 아 김태현 선수죠. 아 김태현 선수. 손이 너무 뒤로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패스한테서 멀어가지고 각이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이하는 선수는 어떠냐? 좁아요. 그렇지. 이게 하나원 큐의 그 전문가답게 저는 그 하나원 큐 말고 그 다른 팀한테 이제 좀 관심이 있어서 이제 확실히 이게 하나원 큐를 또 오래 연구한 이런 그 통찰력 같은 게 다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게 좁은데 그 하나 이하 선수 데리고 2대1을 하던가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 가드가 옛날에 패스를 어떻게 했냐면은 바운드 패스를 하는데 거의 허리를 확 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하 선수가 아예 로우에 안 하는데 뒤로 뺑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쟤 왜 저렇게 하나 이 생각을 했죠. 근데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더만. 이게 좁아서 이게 각이 안 나오니까. 근데 다른 가드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좁은데 어떻게 주려고 하다 보니까 턴오버를 하는 거예요. 아 주려고 좁은데 주려고. 그러니까 지금 그 가드들이 조금 그 우를 범하고 있는 것들이 그 좁은 공간에다가 공을 주려다가 특히나 이게 수비수들이 좀 더 똑똑하고 영리할수록 이런 패스들이 좀 먹히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이게 그러고 있으면 차라리 나오라 그러든가 해야 돼요. 거기 있으라고 할 게 아니라. 그리고 양인영 선수가 자수레즈 잡을 때 아예 몸 옆면을 붙이고 왜 자기 왼쪽 한쪽 사이드가 완전히 비도로 베이스라인을 완전히 비도로 자수레즈 잡아줬어 이렇게. 그럼 여기에 줘야 돼요. 여기에 주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한 발 축으로 돌면은 돌 수 있는 회전방에 공간을 줘야 돼요. 근데 이 상황에서도 그 양희영 선수 몸 중심에 주다 다 걸린 거예요. 팔만 고치면 다 걸리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포지션 분담이나 전술 이런 게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서 가려주고 장점은 더욱 살려주기 위한 건데 그런 게 이제 나오고 있지들 않는 거잖아요. 예, 약점은 부각시켜주고 장점은 죽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김도환 감독님이 이게 양인영 선수를 기용하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그 양인영 선수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국가대표 경기를 많이 뛰고 와서 굉장히 몸 상태가 안 좋고 그 피로골절로 인해서 지금 그 많이 망가진 상태잖아요, 사실. 피로골절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게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작전 타임을 내용을 이게 들어보면은 김도환 감독님도 양희영 선수가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대놓고 힘들면 쉬어도 된다고 했다는 거는 이미 안 좋은 상태로 돌아왔다는 걸 아는데 센터 자원도 제일 많은 팀이 그렇게 무리를 시키다가 이게 결국 또 사단이 난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독님을 이게 디스하고 싶지만 이게 디스할 시간도 많지가 않네요, 사실 또. 이게 이럴 거면은 사실 그 이하은 선수도 지금 부상이 있고 그 시즌 초반에 허리도 부상이 있었는데 이하은은 대체 왜 안 쓰나 싶어가지고 얘기했더니 그 이하은 선수랑 친한 애 있어요. 가서 물어보고 오더라고요. 아 직접 이하은 선수한테? 네. 아 언젠가 한번 좀 이렇게 건강한 상태로 좀 자주 플레이하는 걸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양희영 그 이하은 선수 말고 이정현 선수도 있는데 거의 안 썼었죠. 그 김하나 선수, 양인영 선수, 이하은 선수 이 세 명만 돌려 쓰고 있었고. 네. 이건 확실히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차라리 양인영 선수한테 이 팀이 옛날에 외국인 선수한테 그 막힘을 해주던 거였어요. 막히면은 외국인 선수한테 해주던 거. 예, 그 전술이 있는데 예. 차라리 그걸 다시 꺼내보면 양인영 선수한테 맞을 것 같거든요. 일단 공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렇지. 그걸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제가 양인영 선수의 공 받는 자세 때문에 주목을 했던 거는 결국에 농구를 잘하고 싶다고 다 뭘 얘기하냐면 뭐 패스 능력이니 드리블이니 슛이니 하는데 그 다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뭐냐, 내 손에 공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 손에 공이 들어가는 기술에 대해서 되게 경시해요. 일단 양인영 선수가 지금 기동력도 되게 좋은 센터고 빠릿빠릿하지 않습니까? 일단 다른 센터들에 비해서 좀 이렇게 몸도 좀 호리호리한 편이고 이제 기동력이 굉장히 좋은 센터인데 이게 지금 기동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몸에 부상이 있다 보니까 우리 그때 직관 가서 왜 봤잖아요. 그때 양인영 선수 좀 쩔뚝쩔뚝거리는 거. 예, 그거 느꼈죠?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냥 그 양인영 선수 지금은 그 펜턴에 빠르지도 않다고 뭐 느리다고 하는데 느리긴 뭐가 느립니까? 제일 빨라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그 동시에 신장 대비 되게 빠른 거고 지금 그러면은 그 옛날에 빠르다고 했던 사람 지금 느리다 그러면은 왜 갑자기 왜 느려졌나를 그러니까 생각해봐야지. 갑자기 왜 느려졌나 생각해야지. 갑자기 그 느려졌다고 막 그 뭐 까대고 막 그러면은 그 원인이 있을 건데 분명히 그랬던 사람이 아니었던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한다 그러면 아 뭔가 변했구나. 그러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뭐 그냥 들이다 까기 바쁘니까 뭐 그냥 식견이 있으면요 제대로 깔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식견이 있으면 까는 것도 두렵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이게 그 박지수한테 포스트업에서 비비지 않는다. 수비 3명 사이에서 과감하게 올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의지가 없다. 자신감이 없다고 또 폄하하기도 하는데 그 상황에서 자신 있게 올라가면은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그게 맞는 건가? 나는 좀 그게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게 제일 안일한 플레이죠 사실은. 그게 그런 상황에서 스텝을 빼는 시도를 하거나 킥아웃 패스를 해야 되는데 보면은 하나학교 선수들 옛날부터 이 상황에서 한두 명 빼고는 킥아웃 패스 자리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와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감독의 문제도 있겠지만 선수의 문제도 있겠죠. 예, 선수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선수 탓만 할 수가 없는 게 일단 여기 프론트가 좀 너무 좀 생각이 좀 짧고 그러니까 그 선수 구성 거기서 그렇게 해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누구 탓해? 그러니까 뭐 3위 하니까 성적 나니까 더 무서우니까 바로 그 강계리 선수 보내버렸잖아요. 아니 성적이 나서 무서워서? 그 옛날 내가 야구 일할 때는 야구 그 콘텐츠도 많이 봤는데 무슨 얘기가 있냐면 롯데는 중간만 하기 바란데
아, 그러니까 이 그 안 좋은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계리를 보내버렸다 잘하는 선수를. 그 왜냐면은 괜히 성적 나면은 뭐 행사해줘야 되고 뭐 해줘야 되고 보너스 줘야 되고. 아, 돈이 들어가니까 이제 아이고야 진짜 그런 생각이면은 이거 큰일이다 정말. 어느 어떡하냐. 정도냐면 그 유니폼은 그 한 시즌에 2장씩밖에 안 줘요. 아, 하나원 큐가요? 예, 2장씩밖에 안 주고요. 그나마도 어떤 선수 경기 중에 유니폼 찢어줬어요. 그럼 구단에서 새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 혹시 막 바느질해서 입으라 그러나? 아, 자기 돈으로 하라고 그랬어. 자기 돈으로 사라고? 예, 유니폼을? 예. 진짜 이 아니 은행권이라서 돈도 존나게 버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좀 그럼 유니폼은 좀 해줘라. 인간적으로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진짜. 아유 진짜 이게 은행장님, 하나은행 은행장님 이건 아니잖아요 진짜. 좀 그렇다고 뭐 신지현 선수한테 공을 잡게 하고 다 멈추게 하고 그다음 양현 선수가 픽을 걸어줘 바로 타는 것도 아니고 포스터 잡게 해놓고 포스터에서 패스도 제대로 안 들어가고 그렇죠. 이게 참 이게 뭐 포스터 잡고 있는데 손에다 주는 게 아니라 몸 중심에 줘가지고 다 걸리게 한다거나 아니면 3명 있는데 그 사이로 준다거나 이런 양희정 선수 보고 뭘 어쩌라는 게 그 직관하는 팬들도 의견이에요. 이게 신지현 선수가 먼저 공을 잡게 해서 다 멈추게 한 다음에 양희정 선수가 이제 픽을 걸어주면은 바로 타는 것도 아니고 포스트업을 잡게 해놓고 포스트업을 패스를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주고 있고 이전 경기들을 보면은 이 선수가 그 어떤 붙이고 밀고 들어가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것 뿐이지 거기에 연계돼서는 공격을 굉장히 잘해요. 왜 꼭 힘으로 밀고 들어가야지만 잘한다는 거야. 그게 아니고 이게 그냥 힘으로 밀고 안 돼서 밀려나고 발리고 이걸 보고 싶은 건가? 그냥 그 본인들 생각대로 그 약한 부분은 강화도 시켜야 되겠지만 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승부는 피하는 게 확실히 좋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점이 있다면 그거를 최소화시키고 피하는 게 제일 현명한 거 아닌가요? 뭐 신지현 선수도 그 갑자기 왜 그렇게 늘었냐 얘기를 할 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신지현 선수가 입단하고 1년 뛰고 바로 시즌 아웃이 2년이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성장기가 끝나고 근육이 붙어야지 예. 좀 성장이 끝나지 근육이 붙고 올라오는데 신지현 선수는 언제 그런 시간이 있었냐 이제 붙은 거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아 그러니까 그 십자인대가 파열했었잖아요. 2년간 거의 뭐 잘 못 뛰었어요. 예. 그 양인영 선수도 사실 신지현 선수랑 동갑이에요. 동갑이지. 동갑인데 그 95년생들이 다 양인영 선수한테 언니라고 부르거든요. 아, 신전도 언니라고 부릅니까 신전 선수도? 뭐 듣지는 못했는데 다 그런 걸로 알아요. 근데 왜냐면 학년 1년 위에요. 그러니까 그 같은 그 94년생들이랑 같은 그 계열이 그 드래프트가 같이 됐잖아요, 그죠? 그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대만에서 학교를 다녔었기 때문에 네, 그 영향이 아닌가 싶어요. 아 대만에서는 한 살 먼저 이렇게 뭐 입학을 하나? 전학 과정에서 그랬을 수 있죠. 전학 과정에서 양인영 선수가 이제 좀 부상으로 삼성 때부터 고생을 좀 한 전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 근육을 키우기에는 상대적으로 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그 연차도 좀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렇게 이 뭔가 웨이트가 막 붙는 체질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남자 동계 김주성 선수 같은 경우가 네. 결국에는 그 마른 몸으로 은퇴를 했잖아요. 그래도 뭐 겁나게 잘했죠. 양인영 선수도 솔직히 뭐 그 정도 급은 김주성 선수 워낙 올타임 레전드니까. 근데 그렇죠. 그 양인영 선수는 충분히 그 몸으로 약점을 커버하고 잘하고 있다고 보고요. 이게 약점은 부분을 강화시켜야겠다 이런 방향 뭐 김주성 선수 농담으로 가둬놓고 먹여야 된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가둬놓고 먹여야 된다. 너무 말라서. 네. 잘 그런 얘기를 하면 모르겠는데 이게 아니라 자기가 약점인 부분에서 승부를 안 본다고 비난을 한다는 거는. 그리고 그 미들라인 안에서 논다고도 말을 하는데 그게 장기인 선수입니다. 예. 장기로 승부를 보면 욕을 먹어야 되고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을 승부를 차지하면 그걸 또 까고 이거는 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또 그 양인영 선수한테 리바운드나 하라는 소리가 있는데 뭐 팀에서 뭘 해줘야 될 거냐 생각해서 리바운드를 해야지 뭐 네가 뭐 미들에서 공 잡고 있는 게 맞냐 그러는데 그 하나만큼 돌파를 장기로 하는 선수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NBA에서도 그 스트레치 빅맨이 떴던 이유가 스윙맨들 돌파를 하기 때문에 그 밑공간을 비워줘야 돼. 양인영 선수가 뭐 돌파하는 길을 막고 있다 이게 아니에요. 공 잡고 있는 선수가 탑에 있으면은 그 45도 방향에 빠져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돌파기를 비워주고 거기서 대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돌파를
가드들이나 스몰 포워드들이 하면은 이제 스트레치 빅 우먼이기 때문에 환경 제공이 좀 더 용이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뿐인데 작전상 그걸 가지고 야 쟤는 골 밑에도 안 들어가 있고 센터가 뭐 저렇게 바깥에서 놔두냐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이거는 작전 수행하는 걸 모르고 그냥 까대기 바쁜 거다. 그리고 또 리바운드 하는 소리가 양인영 선수 빠지니까 그 팀 리바운드 수치가 준 걸 앞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양희영 선수 지금 평균 7개로 전체 6위의 리바운드 성적을 기록하고 있고 이게 배현 선수보다 높은 기록입니다. 배현 선수보다 높다는 거는 저는 지금 알았네요. 그리고 양인영 선수 솔직히 리바운드에서 그렇게 누구 팀의 도움을 받고 있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다른 선수들이 리바운드를 같이 이렇게 해줄 선수도 좀 부족한 편이고 그리고 없죠 아예. 예, 좀 전무하다고 봅니다 사실. 예. 그리고 특히 12월 24일 경기에서 하나학교 센터 자원들이 잡은 리바운드 숫자가 김하나 선수가 잡은 4개가 끝입니다. 그 이정현, 이하은, 김하나 다 뛰었는데 그 4개가 끝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 경기들도 그 셋이 잡은 게 합쳐봐야 6개 정도예요. 이렇게 되면 골밑이 거의 무주공산이다 이렇게 봐도 큰 어려움이 없겠는데 그런데 예. 양인영 선수가 리바운드는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 앞뒤가 안 맞죠. 뭐 그리고 양인영을 빼고 이하은을 키우는 게 맞겠다는데 그 이하은 선수가 지금 부상 때문에 고생하고 있잖아 지금. 그렇죠. 아까 그 무릎 쪽에 수레근이 안 좋아서 지금 고생 중이고 양인영 선수도 일단 몸이 안 좋으니까 제대로 좀 이렇게 컨디션을 끌어올려가지고 좀 건강한 몸 상태로 돌아오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저번에 그 안혜지 선수 편에서도 아직 전성기가 안 온 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양인영 선수도 끽해봤자 안혜지 선수랑 차이가 나이가 2살밖에 안 나거든요. 이제 전성기를 위해서 접어든 나이인데 그 나라를 위해서 대표팀에 갔다 왔거든요.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한다고 뭐 떨어지는 거 없고 생업에 지장만 가요. 근데 그래도 책임감 가지고 국가대표 임무를 가서 충실히 수행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생업에 지장이 생겼어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지금 지장이 생겼다. 그러면 국대에서 수고했다. 이제 몸 관리 좀 잘해서 건강하게 돌아와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고 그 팀 감독이며 해설자며 팬들이며 전혀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면은 과연 국가대표를 누가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국가대표를 좀 제가 들은 소문인데 선수들이 국가대표 가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그게 있어요. 당연한 것 같고요. 그 4년 전에 축구 유튜버죠. 감스트님이 뭐라고 했냐면 한국 축구의 문제는 여러분이라고 했어요. 어째서 팬들이 너무 극성이라 이건가? 저는 그 한국 농구의 문제도 똑같다고 보고요. 그 뭐라고 하셨냐면 어떤 선수가 잘해요. 그럼 잘하면 그날 갑자기 뭐 빨아지기 바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뭐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상대가 너무 세다든지 그래서 잘 안 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그럴 줄 알았다는 뭐 하면서 까기 바빠요. 지금 양희영 선수 그러잖아요. 지금 국가대표 승선하고 처음 경기 상대가 너무 세가지고 잘 안 풀리니까 준비도 안 됐던 선수니까 안 풀리니까 까기 바쁘다가 보스니아 한 경기에서 그 대단하려고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양희영 선수 있으니까 다른 선수 다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다가 그때 부상 안고 돌아가지고 이제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제 또 까기 바빠요. 이게 그때가 없어. 참 이게 나라를 위해서 국대 가봐야 뭐 그렇게 받는 것도 없는 걸로 아는데 헌신하고 그 12년 만에 그 첫 승이라는 그 결과를 가지고 온 이 선수들한테 너무 이게 좀 냉대하고 막 1승밖에 못했냐 이런 식으로 그 비꼬는 사람들은 좀 생각을 좀 달리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 이탈했는데 이렇게 결과가 된 건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저는 솔직히 잘한 거예요. 1승이라도 한 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농구 월드컵에 나오는 거는 이거 아시아권 대회도 아니고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나라들이 나온 거잖아요. 거기서 1승이라도 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디스를 하고 막 한국 여자농구 이제 망했네. 물론 저희가 다음화에 다룰 거지만 이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파헤쳐 볼 건데요. 이거는 선수들만의 잘못으로 돌리기에는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는 봤잖아요. 양희영 선수가 뛰다 져는 거를. 그렇죠. 우리가 지금 양희영 선수 준비하면서 양희영 선수 지난 시즌 경기들도 봤단 말이에요.
지난 시즌에 너무 잘했어요. 사실. 움직임 차이가 상당해요. 이게 그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 모래주머니 한 10kg짜리를 양 다리에 차고 뛰는 것 같은 그 정도 차이가 나요 그 지금.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진짜 기동력에서 있어서 눈에 띄게 확 기동력이 떨어진 게 보여요. 이게 정말. 한쪽 다리를 저는 게 저는 신화 동원체육관 직관 갔을 때도 봤어요. 근데 이거를 해설자들이 못 봤을까요? 내 눈에 보이는 걸? 봤는데 뭐 별로 언급을 안 하고 쉬쉬할 수도 있었겠죠. 예. 근데 해설자나 기자 이런 사람들 당연히 보였을 거란 말이요. 그런 상태인데 그런 상태인데도 책임 회피 안 하고 그 팀에서 놀이 주어지니까 그냥 책임감 가지고 뛴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 가지고 그 지금 안 풀려서 팀원들한테 미안해야 되는 거 해설자가 이게 중계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팀원들한테 미안해야 된다. 양희영 선수 팀원들한테 미안해야 합니다. 아이고 너나 그 양희영 선수한테 미안해 하십시오. 누군지 아니 모르겠지만. 이게 인두거머스가 할 소리야 이게? 뻔히 그 상태 어떤지 알잖아 다. 몰랐나 보지. 몰랐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자. 예, 몰랐나 보지. 아니 그거를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자기 못 봤어. 그것도 눈에 문제가 있는 거지. 내가 봤을 때 못 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속이 좀 편안할 것 같고. 아니 뭐 국대 안 가봐서 모르나? 국대를 안 가봐서 모르나 보지.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나 보지 뭐. 그 밥벌이니까 해설은 해야겠고 뭐 그런 거지 뭐. 아무 말이나 한 거야. 아무 말이나 한 거야. 그쵸. 이게 참 국가대표가 이게 영예로운 자리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독이 든 성배인데 이게 누구가 그걸 선뜻 마시려고 하겠습니까? 이제 진짜 국가대표 갔다 온 선수분들한테 이제 경의를 정말 표합니다. 예. 아니 후배 선수가 그런 상태면 농구 같은 농구 선배니까 뭐 어느 정도 연기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면 방송 중에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먼저 우리 아내지 편 준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아니 그 해설자나 기자나 이런 사람들 자꾸 그런 식으로 여론을 몰아가면 팬들은 그걸 보고 그런가 보다 볼 가치가 없나 보다 이렇게 된다니까. 그렇죠. 저희가 이런 방 컨텐츠를 하는 이유는 정보도 당신들보다 없는 다 우리가 나서가지 말고 당신들이 좀 해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저희가 하는 것과 이게 솔직히 좀 작은 어떤 그런 유튜버들이고 저희는 뭐 그냥 일반 팬들에 불과하지만 당신들께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훨씬 더 파급력 있고 어떤 영향력이 훨씬 있잖아요 저희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간과하지 말고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무조건적인 비판은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좀 써주고 좀 고려를 해주셔서 예, 그것도 이제 좀 해설할 때나 뭐 이제 어떤 경기 품평을 할 때 예, 좀 이제 그런 점을 좀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점에서 한 거고 좀 아쉬운 면이 아무래도 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 화에는 그 열악한 이렇게 양희영 선수처럼 열악한 이런 환경에서도 의지를 보이고 이제 악정고투를 해야 되는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팀이야말로 제일 명예롭고 풍족해야 되는 팀이 아닌가 싶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게 맞는데 이 팀만큼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팀이 없어요. 정말 개판인 것 같아요. 너무. 최근 성과에 따라 비판도 따르는데 이번에 충분히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근데 너무 조명받지도 못하고 있고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화에 선정한 와일드카드의 주인공은 우리 국가대표팀 여랑이들입니다. 예. 이제 저희 그럼 와일드카드 2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우리를 이럴 수 있는 팀이 아니잖아요. 이게 되게 좀 자존심이 상하는 게 일본한테 이제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부터 무슨 준비를 했는지 이걸 한번 되돌아봐야 될 거고요. 준비를 안 했지? 한 달 전에 막 갑자기 불러. 안다견은 양반이지. 대표팀 빨래를 다 직접 하시나요? 뭐 막내급들이 그 193 정도 되는 선수를 그냥 그 이코노미석에 이렇게 낑겨가지고 아니 같은 농구 선배인데 어떻게 그렇게 후배들 입장을 안 챙기고 자기도 비슷한 키니까 알 거 아니에요.